오늘도 우리는 세이브 코리아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할렐루야, 화이팅! 자, 오늘 우리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부산역 광장에 이제 시작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요. 기온이 영하 2도 정도 된 것 같은데 체감온도 한 영하 5도, 7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는 동대구역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했는데 잘했다, 못했다, 때가 맞다, 안 맞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유익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7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7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계엄령이 국민들을 깨우치는 계몽령이 되었습니다. 계엄령이 없었으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냥 방심하고 지나다가 우리나라가 엉뚱한 나라로 갈 뻔했습니다. 그 점에서 계엄령이 큰 역사를 이룬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엄령을 통하여 청년들이 깨어난 것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위 2030 세대라 해서 20대, 30대 청년들이 깨어나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자 청년들이 함성이가 하늘에 닿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청년 집회에 밤 10시경 갔더니 추운 날씨에 얼마나 뜨겁게들 모여서 열심히 모임을 가졌는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왔느냐 대학생한테 물었더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그 말 듣고 내가 감동을 해서 그래 내가 젊은이들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따끈한 오뎅 국물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가 2,000명분 2번을 내가 오뎅 국물을 내가 공급했습니다. 그 오뎅이 부산에서 온 오뎅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깨닫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대, 30대 청년이 조국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지난번 계엄령과 그 이후로 탄핵 정국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난 것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란의 기독교는 이 나라 100년 역사에 엄청난 공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 언론계가 교회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생각을 해서 교회
교회의 공적을 일부러 가리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한 20, 30년 동안 수세에 몰려 조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전국의 교회가 깨어나서 교회가 새롭게 활력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하여 함께 일어난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가 깨어난 증거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이 나라에 언론이 병들었습니다. 신문 방송이 병들어서 꼭 언론계가 지약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실 못하고 엉뚱한 데로 나가서 내가 그럽니다. 신약 구약이 안 들으면 농약이나 지약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언론계가 지약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깨달아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언론이 지약 먹었는데 이 유튜브나 이 시민들의 모임이 그들을 깨우치고 국민들의 정신을 깨우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된 것, 교회의 역사에 남을 큰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부정선거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지게 된 것이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동안에 부정선거가 있다 했다 해도 설마 했었는데 이번 계엄령 이후 탄핵 사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각성해서 우리가 모두들 합력해서 조사해본 결과 이 나라의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심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번 선거 때는 부정선거가 일체 없는 깨끗한 선거로 좋은 일꾼들이 뽑혀서 통일 한국 시대, 선진 한국 시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 탄핵 사태 이후로 크게 우리가 알려진 것이 친중 친북 세력이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에 보이지 않게 존벌레처럼 친북 세력이 뿔을 내리고 친중 세력이 나라 곳곳에 침투해서 돈을 뿌리고 온갖 장난을 다 쳐서 중국이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처럼 그런 낭패한 일로 갈 것 같았는데 이번에 분명히 누가 친중 세력이고 누가 친북 세력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 집이어서 가깝지요? 그 사람이 지난번에 대통령 재직 시에 중국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과 대한민국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 골 빠진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골 빠지면은 청와대가 골빈당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골 빠지면은 국회이사단이 골빈당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로 빠진 골을 완전히 채우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에 청년들이 이어난 만큼 세이브 코리아와 우리 서울의 교회들 다 합쳐서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성경의 기초를 둔 5가지 가치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가지 가치관, 그것이 바로 그 바탕이 성경입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둘째는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네 번째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법치사회, 그리고 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권, 이거 모두가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기독교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복음 한국으로, 성서 한국으로, 통일 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위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바른 법으로 정의와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통일 한국 시대에 선진국이 되어 세계 복음 전하고 세계 모범 국가로 박수받는 우리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받되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이브 코리아 국민대회가 있겠습니다. 2부 순서를 진행. 안녕하세요. 여기 부산 맞습니까? 부산이 비비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6일부터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국회의원들을 전부 체포해서 빼내라고 했다.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박선원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선원은 사퇴하라! 박선원은 사퇴하라!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박범계입니다. 박범계 아시죠? 네. 박선원이는 인천 국회의원이고요, 민주당. 박범계는 대전의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이 박범계가 곽종근, 김현태 707단장이 국회에 왔을 때 회의실에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지금부터 녹취하겠다. JTBC 갖다주는 영상 촬영하겠다. 여기에 사인해라. 뭐냐? 공익신고자 제보자로 받아줄게.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폭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8대 0으로 파면이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지지율이 4%였습니다. 4%. 너무 안타까워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박근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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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요, 눈물 나. 그런데 지금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5대3 정도 된다고 들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여론전입니다.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저는 개인적으로 60%까지 뚫는다고 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토요일만 되면 방구석에 계시면 안 됩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소리 지르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 할 일 정해졌습니다. 말을 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돈으로 때우세요. 말, 몸, 돈으로 때워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날씨 오늘도 굉장히 춥지만 다들 나와주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주시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홀로 얼마나 긴 싸움을 했는지. 제가 지지율 10% 때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며 90%의 편을 들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님이 자유를 지키라! 대한민국을 지키라!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2030의 참여를 알리고 독려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의 차원을 넘어 그런 정치 싸움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체제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때입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과
반국가 세력의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강조를 한 이유는 단순히 정치 성향, 종교 성향의 차원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이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누리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제가 갓 성인이 됐을 20살 무렵에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1일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2018년 2월 1일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뺏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삭제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현행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개헌을 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시나 또 민주당입니다. 이런 민주당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 수년이 흐른 지금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자유를 탄압합니다. 청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카톡, 우리가 사용하는 유튜브 마음대로 시청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허락됐고 각각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이 AI 시대에 대한민국 이 땅에서 카톡도 유튜브도 마음 편히 할 수 없게 만드는 정당, 그 정당은 어딥니까? 민주당. 맞습니다. 보면 또 민주당이에요. 우리에겐 권리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인권이 보장된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산 세력인 중국처럼 최소한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일반인을 향해 겁박하고 고발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입을 틀어막는 것이 정상입니까? 민주파출소가 웬 말이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 반국가 세력들은 일반인, 약자 돌볼 생각도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빼앗고 혈세로 돈을 뿌리며 평생을 독재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숨쉬는 역적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팔아먹으려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부산에서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단 한 번도 좌파들한테 선거를 치면 안 되겠죠? 이번에 교육감 선거 좌파가 되면 괜찮습니까? 저 좌파들 3명이 나오고 우파들 3명이 나오는데 원래 우파 2명밖에 없어요. 2명 바뀌었는데 저것들이 상한이 보니까 우리들은 좌파가 3명인데 3명이 좌파가 표가 갈릴 건데 저건 우파는 2명만 갈리면 우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파 놈을 띄워보냈어. 우파도 3명 되라고 가짜 우파